2025년 7월 29일, 중국은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재앙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수도 베이징은 물론 북방 전역에 이르는 지역이 끝없는 비와 무너진 댐, 범람한 강물에 휩싸였고 한순간에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붕괴되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스케일로 펼쳐진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수도 한복판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놀던 놀이터, 붐비던 지하철역과 교차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베이징은 도시의 형태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물속 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절망의 물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홍수통제센터는 28일 밤 공식적으로 사망자 30명, 실종자 27명, 부상자 수십 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구조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외곽의 침수 지역은 구조조차 시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만 명이 넘는 시민이 긴급히 대피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지붕 위, 고가도로, 버스 위 등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력은 끊기고 식수는 오염되었으며 통신망은 마비되었습니다. 도심 전체가 고립된 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 지금 서랍 속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창밖의 어두운 물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로는 사라졌고 앞집과 나를 연결하던 인도가 물속에 잠긴 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이번 사태의 결정적 도화선은 베이징 북부미인 저수지와 인근 중소형 댐의 붕괴였습니다. 7월 27일과 28일 사이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이들 저수지의 수위는 급속히 상승했고 29일 새벽 결국 하나둘씩 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을 지키던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쏟아지는 강물은 단 몇 시간 만에 시내로 들이닥쳤습니다. 인민일보는 도심 전역의 68%가 침수되었다고 발표했으며 베이징시 위기관리국은 더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경고하는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경보 없이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쳤다고 입을 모읍니다.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10분도 안 돼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며 한 피해 주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군부대가 출동해 해기와 병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고립된 곳이 많아 구조작업은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열차 3대는 30시간 이상 궤도 위에 고립되었으며 수백 명의 승객은 음식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가 오지 않아 SNS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한 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은 단수정전이 이어지고 있고 약 15만 세대가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는 급히 물차를 동원해 생수와 라면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약탈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 사태가 14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이며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로 인해 극단적 날씨 패턴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 전문가 장위핑 교수는 이번 베이징 홍수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도시 인프라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베이징 같은 거대 도시는 거꾸로 자연의 반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CNN, BBC, 네시케이, 알자지라, 르몽드 등 주요 언론은 중국 근대화 이후 최악의 도시 재앙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는 인도주의 대응팀을 소집했고 미국, 한국, 독일, 호주 등은 구호 인력과 장비를 제공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도 전염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방역팀을 베이징 인근에 파견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참사는 중국 내부의 재난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구촌 어디든 내일의 베이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명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홍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지 증명해버렸습니다. 평소 출근하던 지하철역이 물속에 잠기고 어릴 적 뛰놀던 공원이 지금은 보트 위에 임시 대피소가 되어버린 광경을 목격하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문명을 쌓아왔던 걸까요? 과연 이런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해왔던 걸까요? 만약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라도 더 있었다면, 만약 정부가 경보를 더 일찍 보냈다면, 만약 우리의 인프라가 더 튼튼했다며, 그렇게 많은 생명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난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실감이었습니다. 하류는 무너지고 있는데 수도는 등을 돌렸다. 7월 29일 오전, 중국의 남부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는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 삼엽댐, 산샤댐, 이 결국 방류를 시작했고, 그 여파로 남중국 일대 특히 후베이성과 장강 하류 지역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범람과 침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베이징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런 고위급의 방문도, 정부 수반의 발언도, 공개 사과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중심은 다시 우한입니다. 코로나19의 첫 번째 악몽이 시작된 그 도시. 지금 그곳은 다시금 물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우한 전역이 폭우와 장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침수되었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리주택 2층까지 차오른 상황이며, 도로 35곳이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특히 중심가의 일부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마비되어 고립된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한 폭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삼엽댐의 방류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조차 장강 중상류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삼엽댐 유입량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9일 오전, 삼엽댐은 초당 3만 5천 큐빅미터, 즉 분당 5억 5천만 갤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치는 댐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방류가 통제 불가능한 홍수로 확산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강 하류 지역에 거주 중인 수천만 명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것입니다. 후베이성 수자원부는 이미 1,000개가 넘는 지방 저수지를 긴급 방류하고 있으며, 다수의 하천과 도시, 배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미 지하철역 수십 곳이 침수되었고, 병원과 학교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형 재난 앞에서 베이징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29일 오후 현재까지도 단 한 명의 고위 공직자도 현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조차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으며 총리나 부총리의 방문도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무책임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 생명에 대한 명백한 외면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행동입니다. 중국 전역 34개 성시구 중 무려 26개 지역이 6월에 홍수 피해를 보고했는데도 왜 이토록 냉담한 침묵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국민은 참을 수 없습니다. SNS에는 정부는 어디 있나, 삼엽댐만큼 무서운 건 베이징의 무관심이다 라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자발적인 시위와 기자회견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무관심과 침묵이 부른 비극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중국 삼엽댐 방류로 인해 무너진 섬들. 그 피해자들의 이름을 아무도 부르지 않지만 우리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충격적인 현장 화면과 증언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분노해주세요.